왕의 전쟁, 도시의 흉년, 한 인간의 탄생까지 고대인들은 왜 이 모든 것을 하늘에서 먼저 찾으려 했을까요? 밤하늘은 오늘날 우리에게 낭만의 풍경처럼 보이지만 오랜 세월 동안 그것은 징조의 표면이었습니다. 별과 달과 행성의 움직임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다가올 사건을 알리는 신호처럼 읽혔습니다. 처음의 점성학은 오늘 우리가 익숙하게 떠올리는 별자리 성격표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 시작은 왕과 왕국의 운명을 읽는 천체 징조였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은 인간 개인의 삶을 해석하는 복잡한 체계로 발전해 갑니다. 이번 편에서는 점성학이 무엇이었는지, 왜 하늘이 인간 세계의 거울처럼 이해되었는지, 그리고 그 체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점성학은 하늘을 관찰하고 그 하늘의 움직임이 인간의 삶과 지상의 사건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해석하려는 체계입니다. 별, 태양, 달, 그리고 행성의 위치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고 현재를 설명하며 때로는 인간의 운명까지 읽어내려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점성학이 단지 하늘을 보는 기술이 아니라 하늘을 읽는 기술이었다는 점입니다. 천문 관측이 하늘의 움직임을 계산하고 기록하는 일이라면 점성학은 그 움직임이 인간 세계에서 무엇을 뜻하는지를 해석하는 일에 더 가까웠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관점에서 점성학은 현대 과학과 양립하지 않는 유사 과학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역사 속에서 점성학은 오랫동안 자연학, 철학, 종교, 정치와 깊게 얽힌 중요한 지적 체계였습니다. 이번 편에서 우리가 보려는 것도 바로 점성학의 역사적 위치입니다. 점성학의 가장 오래된 뿌리를 따라가면 고대 메소포타미아에 닿습니다. 이곳에서는 이미 기원전 2000년기 초부터 하늘의 현상을 징조로 읽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일식과 월식, 달의 변화, 행성의 움직임, 비정상적인 천체 현상을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신의 뜻이 드러나는 표지로 이해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초기 천체 징조가 오늘날의 개인 운세를 보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해석의 중심에는 한 사람의 연애운이나 성격이 아니라 왕의 통치와 전쟁, 수학과 재난, 왕국 전체의 안위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늘은 국가 차원의 결정을 돕는 징조의 언어였던 것입니다. 그 체계를 지탱한 것은 오랜 관측의 축적이었습니다. 사원 서기들은 밤마다 하늘을 관찰했고 점토판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정밀함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오랜 시간 반복해서 쌓인 관측의 연속성이었습니다. 이런 축적 덕분에 바빌로니아의 관측자들은 달과 행성의 반복 패턴을 예측할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이 훗날 점성학적 해석의 기반이 됩니다. 즉, 점성학은 허공의 상상에서 바로 나온 것이 아니라 오랜 관측과 기록, 그리고 그 기록을 해석하려는 정치적, 종교적 필요 위에서 자라난 체계였습니다. 점성학의 결정적 전환은 헬레니즘 시대에 일어납니다. 이 시기에는 바빌로니아의 천체징조 전통과 이집트, 그리스 철학적 세계관이 결합하면서 점성학이 개인의 삶을 읽는 체계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기원전 3세기 무렵부터는 출생의 순간 혹은 계산된 잉태의 순간에 하늘이 어떤 배열을 이루고 있었는지를 바탕으로 개인의 삶을 해석하려는 방식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출생점, 즉 호로스코프의 핵심 발상입니다. 개인의 탄생 순간은 우주와 인간이 맞닿는 좌표로 이해되었고, 그 순간의 하늘은 한 사람의 삶을 읽는 도식이 됩니다. 이 변화는 매우 큽니다. 이제 하늘은 왕국의 미래를 암시하는 거대한 징조에 머물지 않고 한 사람의 성향과 운명, 사건의 흐름, 생애의 구간까지 해석하는 개인적 지도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정성학은 집단적 징조의 언어에서 개인화된 우주의 언어로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점성학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 중 하나가 황도대입니다. 황도대는 태양, 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행성들이 지나가는 하늘의 띠를 뜻합니다. 이 띠는 약 기원전 500년경
12개의 동일한 구간으로 정리되었고 각 구간은 30도씩 나뉘어 12공 체계를 이루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황도대를 곧바로 별자리 성격표로 떠올리지만 원래 황도대는 하늘을 읽기 위한 좌표계였습니다. 점성학은 하늘을 아무렇게나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질서를 가진 원형 도표였고 태양과 달과 행성이 어느 구간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정교한 기준선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오늘날 대중이 익숙하게 하는 별자리 날짜와 실제 천문학적 별자리 위치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구축의 세차 운동 때문에 실제 하늘의 별자리 위치는 오래전에 이동했고 점성학의 12공 날짜와 현재 태양이 실제 별자리 구간을 통과하는 시기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매우 상징적입니다. 점성학의 황도대는 단순한 천문 관측의 복사본이 아니라 인간이 하늘을 해석하기 위해 만든 추상적 질서이기도 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헬레니즘기의 점성학은 단지 12공을 나열하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의 점성학은 점점 더 복잡한 문법을 갖추게 됩니다. 어떤 별자리가 떠오르는지, 어느 행성이 어떤 구간에 머무는지, 행성들끼리 어떤 각도를 이루는지, 각각의 위치가 삶의 어떤 영역과 연결되는지를 읽어내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상승점은 특정 순간 동쪽 지평선에서 막 떠오르는 별자리 구간을 가리키며 이후 점성학에서 매우 중요한 시작점이 됩니다. 또한 하우스라는 개념은 하늘의 구조를 삶의 영역들로 나누어 읽게 만들었고 행성이 자기 집에 있는지, 강한 자리인지, 약한 자리인지, 다른 행성과 어떤 각을 이루는지에 따라 해석은 훨씬 복잡해졌습니다. 이런 구조를 보면 점성학은 단순한 민간 신앙이 아니라 매우 정교한 상징 해석 체계였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체계의 전제가 오늘날 과학과 다르다고 해서 역사 속의 복잡성과 지적 밀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점성학은 오랫동안 단순한 민속적 믿음으로만 존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대와 중세의 많은 사상가들은 점성학을 우주의 질서를 설명하는 이론 체계로 정리하려 했습니다. 이 흐름에서 매우 중요한 이름이 프톨레마이오스입니다. 그의 저작인 테트라 비블로스는 점성학을 하늘의 물리적 영향이 지상 생명에 작용하는 체계로 설명하려 했던 대표적인 시도였습니다. 물론 그것은 오늘날의 기준에서 실증 과학이라기보다는 당시의 우주론과 자연학 안에서 정당화되던 설명 방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점성학이 한때 철학과 자연학, 수학적 계산의 언어 속에서 충분히 진지하게 다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면 왜 점성학이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 수세기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불안한 인간의 심리를 달래는 도구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세계의 구조를 하나의 질서로 설명하려는 지적 욕망의 일부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점성학은 헬레니즘 세계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체계는 인도로 전해졌고 사산조 이란으로 이동했으며 이슬람 문명 속에서 다시 정교하게 번역되고 재구성되었습니다. 이후 아랍어로 전해진 천문학과 점성학 문헌들은 다시 중세 유럽으로 번역되어 라틴 세계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흐름을 보면 점성학은 한 문화권의 특이한 믿음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명들이 번역하고 재해석하며 이어받은 국제적 해석 체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구조가 새로운 언어와 종교, 철학 속으로 들어가면서 부분적으로 바뀌고 다시 살아나는 일이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이 점은 앞으로 우리가 다룰 르네상스 오컬트, 행성 마법, 그리고 타로의 상응 체계를 이해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상징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았고 언제나 번역되며 이동했습니다. 점성학 역시 그런 이동의 역사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균형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점성학은 오랫동안 학문처럼 여겨졌지만 오늘날에는 현대과학과 양립하지 않는
유사과학으로 간주됩니다. 출생일과 성격 혹은 지능 사이의 상관관계 역시 과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편의 목적은 점성학의 효험을 입증하려는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려는 것은 인간이 왜 하늘을 읽으려 했는지, 그 읽기의 체계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그렇게 오랫동안 강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는지에 관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이번 편은 권유가 아니라 이해입니다. 점성학은 오늘날의 기준으로는 과학이 아니지만 역사 속에서는 매우 강력한 상징 질서였고 인간이 우주와 자기 삶을 연결하려 했던 방식 중 하나였습니다. 이번 편에서 우리는 점성학이 어디서 시작되었고 어떻게 하나의 체계가 되었는지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천체 징조에서 출발한 하늘 읽기는 헬레니즘 시대를 거치며 개인의 출생 순간을 해석하는 호로스코프로 발전했고 황도대와 상승점, 하우스와 행성의 문법을 갖춘 복합 구조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체계는 여러 문명을 거치며 번역되고 전파되었고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이 우주와 자신을 연결하는 언어로 기능했습니다. 점성학은 단지 오늘의 운세가 아니라 하늘의 질서를 인간의 상과 연결해 읽으려 했던 오래된 해석 체계였던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체계의 핵심 언어인 행성과 황도대를 본격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은 어떻게 12구간으로 나뉘었고 왜 각각의 행성은 저마다 다른 성질과 상징을 부여받게 되었는지 그 본격적인 문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지된 문서 번역소였습니다.